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오늘은 23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동광고등학교 1학년 수학시험지를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객관식 14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이고요. fx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특별하죠. 그래서 이 x자리에 x제곱 빼기 2x를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 보던 문제에서는 요렇게 돼 있는 식이죠. 요게 x에 x제곱 빼기 2x가 들어가게 되니까 요렇게 제곱 더하기 4배의 x제곱 빼기 2x다 라고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제 요 부분을 좀 이렇게 뭐 복잡해 보이게끔 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4차 함수의 최대치소니까 이거는 지금 고1 과정에서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치환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x제곱 빼기 2x를 뭐 라지 a로 치환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그래프, 요 녀석의 그래프를 좀 먼저 그려서 A의 범위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는 그대로 X축이 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렇죠. 요 세로축이 요 그래프에선 여기가 A축이 돼주는 거죠. 평소 Y 자리에 A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A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자 표준형 만들기도 쉬운 녀석이죠. 아니면 인수분해 하시면 0과 2에서 만나니까 0과 2에서 만나는 요런 2차 함수가 돼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여기 1일 때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죠. 그리고 1 집어넣게 되면 빼기 1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빼기 1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제시된 x의 범위가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까지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요쯤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플러스이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꼬불꼬불이를 가지고 a의 범위를 만들어내라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빼기 1을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1 더하기 2가 되니까 그렇죠. 플러스 3이 되죠. 3. 그래서 요 민트색 그래프에서 남아있는 부분 가장 큰 범위는 3이 되고요. 가장 낮은 지점은 그렇죠. 꼭지점이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치환하고 요런 과정을 통해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A의 범위가 플러스 3까지다 라고 하는 요런 A의 범위를 얻어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범위를 가지고 우리는 자, 요 식에서 이제 얘를 A로 치환하게 되면 는 A 제곱 플러스 4A 빼기 2다 해서 y는 하는 요런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 2차 함수도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6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수직 수평축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 축이 여기는 그렇죠. 여기선 얘가 A축이 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Y. 그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fx라고 했으니까 요걸 fx라고 해도 되고요. fx축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fx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요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상당히 아래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래프네요. 그럼 여기 또 마이너스 2가 요쯤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 꼭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죠. 그럼 이쪽으로도 요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돼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아까 A의 범위가 빼기 1에서 3까지니까 빼기 1이면 요쯤이 될 거고요. 플러스 3이면 한참 요쪽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럼 빼기 1에서부터 플러스 3까지니까 요렇게 꼬불꼬불이가 요렇게 간다. 요렇게 해서 3이 되는 지점의 값까지라고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 지점의 값만을 구하시면 되겠죠. 즉 빼기 1을 A 대신에 A축이니까 A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빼기 1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5가 돼서 14번의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A 대신에 빼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 fx, gx고요. 두 개의 곱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만족식 정수 a가 존재하고 자, 이런 가나 조건까지 만족해야 되고요. 그럼 fx, gx의 좀 윤곽을 잡으시려면 이 녀석을 좀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최고차항 1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30, 30의 양의학수, 음의학수 대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은 음수 쪽이 너무 세니까 안 될 것 같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1 빼기 5 빼기 7 더하기 41 빼기 30 이렇게 되죠. 음수 쪽이 마이너스 40이고 양수 쪽이 플러스 0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일단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게 되죠. 4차식이니까 2차 정도, 그죠? 1차식의 인수를 2개 정도는 얻어내야지 부담 없이 찾으실 수 있게 되죠. 그러면 2를 집어넣게 되면은 16 플러스 8, 5, 40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82 빼기 30이면 이것도 음수 쪽이 너무 세서 안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지금 바뀌게 되는 게 여기하고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가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0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럼 양수 쪽이 98이 되고요. 음수 쪽도 마이너스 98 되니까 0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x에다가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요 녀석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옆에 2차식이 남게 되는데 요거는 x 제곱으로 와야 되겠죠. x 4제곱이니까 여기가.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럼 상수항은 빼기 15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뭐 평소 하듯이 네모 x 정도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차항의 개수 5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3차항의 개수 5는 요게 네모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에서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으니까 네모는 결국 2가 되겠네요. 2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요 자리가 2가 들어가면 요것도 또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5 x 빼기 3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된 결과를 쓰시게 되면 자, 요렇게 4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차식을 인수분해 하시는 과정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fx, gx는 1차의 인수들을 2개씩 골라가면 될 거예요. 이제 누가 fx 쪽으로 가고, 누가 gx 쪽으로 가는지가 이제 문제를 푸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가번에서 fx는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1을 대입하게 되면 f1이,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두 개를 섞어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조합은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fx가 x 플러스 1 x 빼기 3이라고 결정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gx는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5를 갖고 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주는 거죠. 그러면 나번에서 fx 더하기 g2x의 인수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fx는 여기 있으니까 g2x만 따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g2x는 여기에 2x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2x가 들어가 여기에 2x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x 2를 또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2의 x 플러스 1 이 부분을 그렇게 바꿀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5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똑같이 있으니까 x 플러스 1로 묶어주게 되면 x 빼기 3이 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뒤쪽에선 4x 플러스 10이 오겠죠. 그럼 요거는 5x 플러스 7 뭐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요 녀석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fx 더하기 g의 2x를 인수분해해서 얻어지는 인수 x 빼기 a는 x 플러스 1인 거죠. 그러니까 나번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a 값 마이너스 1이라고 찾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질문이 그렇죠. g 마이너스 1을 구하시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g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은 1, 그 다음에 곱하기 4. 그래서 정답은 15번에 1번 4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2차 함수로 제시되어 있고요. 요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무려. 그럼 일단 요 부분이 2차식인데 절대값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니까 요거부터 좀 해결을 해보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좀 먼저 그려보실 건데 요거 지금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x 빼기 5 x 플러스 1로요. 그쵸? 그러면 요 녀석은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자, 요게 x축이 되고 여기서 빼기 1과 플러스 5에서 만나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이 그래프 자체가 루트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죠. 음수가 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를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 부분이죠. 요거는 x축 위에 있으니까 값이 양수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안에 집어넣으면 양수값들이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음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음수를 절대값 안에 집어넣으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값들이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부호만 바뀐 양수값이 되겠죠. 그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x축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안에 있는 녀석을 요 민트색 그래프는 그대로 나온 거니까 요 녀석들은 y는 x제곱 빼기 4x 빼기 5라는 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네이비색 꺾여 올라간 부분은 그죠, 절대값 안에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요 녀석은 꺾여 올라간 요 녀석은 식이 뭐가 되는 거냐? 얘는 그렇죠, y는 빼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민트색 부분과 네이비색 그래프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fx의 그래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x는 지금 식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민트색 부분과 네이비색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처리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뒤에 나오는 직선은 y는 3x 플러스 k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죠.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렇죠. 이렇게 돼서 어, 지금 둘이서 접하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 둘, 여기 셋 이렇게 해서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만족시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렇죠. 네이비색과 요 직선이 서로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이비색의 함수식 빼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랑 직선 3x 더하기 k를 연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k 빼기 5는 0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이 접하니까 그렇죠. 판별식을 0으로 가시면 1 빼기 4k 플러스 20은 0이다 되면서 k는 4분의 21. 그래서 16번에 그래서 k 값은 4분의 21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렇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여기서 요 값이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연출이 돼도 그렇죠. 교점이 3개가 되죠.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때 이렇게 요래도 교점이 3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의 상황이고요. 그 두 가지를 다 그래프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상황, 요게 1번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게 1번을 계산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K값 4분의 2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2번이죠.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면 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나고 있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직선에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y 대신에 0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빼기 3 더하기 k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k 값은 3이라고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k 값 3, 4분의 12죠. 4분의 12에다 4분의 21. 요거 1번, 2번의 결과 두 개를 더해 주니까 4분의 33, 정답은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서 가번에서 일단 이런 조건을 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시면 A와 BC가 3차까지 있고 A가 제곱까지 있으니까 차수가 낮은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랍니다. 그럼 A에 대한 이차항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b제곱으로 묶어주면 b 플러스 c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남는 요 두 녀석을 또 c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그렇죠. b 플러스 c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b 플러스 c로 묶어줄 수 있게 되고 남는 것들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둘을 곱해서 0이 됐는데 요 B와 C는 양수죠. 도형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그렇죠. 요게 0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번을 통해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그럼 결국은 A를 B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A, B, C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 뭐 일단 길이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2b 더하기 c가 2a다. 뭐 이건 당장 써먹기는 조금 애매하죠. 자, 그다음에 다번에서 이렇게 둘레의 길이가 48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8이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나번에서 2b 플러스 c는 2a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가번에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어쨌든 문자가 3개고 식이 3개니까 요거는 풀리는 연립방정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을 일단 풀어보시면 요 둘을 빼게 되면은요 2a가 넘어가주면 빼기 2a가 되니까 위에서 아래 빼면 3a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2b 하면 마이너스 b가 되죠. 는 c는 사라지고 48. 그래서 b는 3a 빼기 48이 되겠고요. 자,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와주고 그 b 값을 대입하게 되면 c에다가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c가 빼기 4a 더하기 96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뭐 숫자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고 그거를 이제 전개해서 정리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24a 제곱에서 24도 나눠버리죠. 그래서 요 두 개를 B는 C는 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시게 되면 이제 요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요. 뭐 어쨌든 간에 한번 하셔야 되는 계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되고 요건 인수분해가 24고 그다음에 20이 만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요렇게. 그러면 빼기 빼기 붙여 주니까 A는 24 A 빼기 24 A 빼기 20은 0이라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결과가 나오죠. 그럼 A 값이 플러스 24하고 20이 되는데 자, 요 24는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24가 들어가면 그쵸 24 곱하기 4가 96이거든요. 그러니까 C가 0이 떠버려요. 빼기 96 더하기 0이 돼서 그러니까 24는 안 되죠. 그러니까 A 값은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에다 20을 집어넣어주면 C는 그렇죠 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12가 되겠죠.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16이 되고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가 20인 직각삼각형이었구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계산이 조금 숫자가 커서 지저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ABC의 넓이죠. 그럼 12 곱하기 16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니까 8 곱하기 12에서 정답은 1번에 96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18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 요거는 빼기 2가 되고요. 그다음에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fx가 요렇게 있는데 요런 식이 제시돼 있죠. 그럼 f 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이 x에 들어가니까 알파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이 여기 들어가니까 플러스 m 알파 제곱 더하기 n 해서 마이너스 2알파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베타 제곱도 똑같이 집어넣어주면 베타 4제곱 플러스 m 베타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n은 마이너스 2베타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mn 값 구해가지고 집어넣게 되고 그럼 f4를 최종적으로 계산하셔라. 질문은 이제 알파 베타니까 f4가 돼주는 거죠. mn 값 얻기 위해서요. 여기서 위아래를 이렇게 더해 보시게 되면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m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2n이 되겠고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부터 구해보면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8 그래서 요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요 그렇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제곱하죠. 그러니까 여기 좀 전에 구해놓은 요 녀석을 제곱하면 여기 그래서 빼기 4 제곱하니까 16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그렇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요거 두 개 곱한 거 그죠? 그래서 두 배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과 똑같죠. 그래서 16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16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이 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돼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2m-n이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이런 식을 하나 얻게 되겠네요. 그쵸? 나눠서 개수 정리까지 하시게 되면요. 첫 번째 이렇게 하나가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번에는 요 윗식에서 아래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보면 자 알파 4제곱 빼기 베타 4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m의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n은 사라지죠. 뺐으니까 는 마이너스 2로 묶은 알파 빼기 베타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알파 빼기 베타, 여기도 알파 빼기 베타, 여기도 알파 빼기 베타가 있다는 게 좀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은 자,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묶어내면 요거는 자, 알파 더하기 베타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남게 됩니다.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알파 빼기 베타로 묶어낸 거죠. 그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니까 m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만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러면 넘어갔으니까 요게 넘어왔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 묶으면 플러스 2 해서 이거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식에서는 판단 근거가요. 자 위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숫자니까.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아까 우리 마이너스 4라고 여기서 구해놨죠. 그럼 요거는 플러스 8이 되죠. 결국은 둘이 곱하니까 10.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래서 결국은 여기 요 뒷부분이 0이다 해서 나오는 게 요 0이 되는 게 뭐냐면 10 마이너스 2m이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m 값은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m 값이 5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n은 20이 되네요. 그래서 n은 20이다라고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의 계산 요거 뽑아서 하시게 되면 f 알파 베타는 4죠. 여기서 4. 그래서 f4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16 플러스 m 값이 5니까 5 곱하기 4 플러스 n 값 20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20, 20, 40에다 16 더하니까 정답은 2번에 56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형 1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요 녀석의 한 근이 요렇대요. 그죠? 그랬을 때 A, B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켤레근 빼기 1 더하기 3i까지 근이 돼주는 거죠. 아, 참, 더하기 3i가 아니고 그렇죠. 빼기 3i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되죠. 그럼 요 두 개를 근으로 갖는 녀석이 요 방정식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두 근의 합 빼기 A죠. 그럼 요거 실제로 더하면 빼기 2죠. 그러니까 A는 2가 되겠고요. 두 근의 곱 근각의소의 관계입니다. B죠. 그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게 되면 10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A는 2고 B는 10이다. 이제 요걸 얻으시게 되고요. 두 번째 계산 그 두 녀석을 근으로 가고 2차항의 개수가 20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죠. 그러면 우리는 근이라는 게 2분의 1과 10분의 1이 되겠네요. A분의 1, B분의 1이니까. 자, 첫 번째 요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요걸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x제곱 빼기 요게 10분의 5니까 합 10분의 6x 플러스 곱 20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x제곱의 개수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요 식에다가 양변에 20을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0x제곱 빼기 12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나오고 요 녀석을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형 2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다. 가번에서 f가 요렇대요. 그죠? 그럼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x는 2에 대한 대칭이다. fx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이 2라는 것이 그렇죠. 꼭지점의 x좌표가 돼주는 거죠. 아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잠깐 모르니까 q라고 놓으면 그럼 우리는 fx를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q다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조건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 식을 전개해 주게 되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더하기 q가 돼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2차 방정식 fx는 0.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이거는 0에서 방정식을 만들란 얘기죠.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fx는 0이라는 요 식은 여기 민트색 요걸 얘기하는 거고,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요. 그럼 요 녀석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있네요. 그렇죠? 두 근의 합이죠. 얼마? 그렇죠. 플러스 4가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s는 플러스 4네요. 자, 이렇게 쉽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f의 2x 빼기 3은 0인데, 그러면 얘는 f라는 함수 안에는 우리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기 때문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고, f라는 녀석은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돼주는 거죠. 그 얘기는 요 방정식에서 도용해 주게 되면 2x 빼기 3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고, 똑같은 2x 빼기 3 자리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이 소리가 돼주는 거죠.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요 방정식에 있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즉 요 녀석들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구하고 싶은 녀석을 기준으로 정리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3을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플러스 3을 2로 나눈 요 녀석이 바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두 근, 요게 요 두 근이 요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근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t라고 했죠. 그럼 마지막 계산 t라는 것은, 그죠, 2분의 알파 플러스 3과 2분의 베타 플러스 3을 더하면 통분되어 있으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 되겠죠. 근데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S값 4라고 구해놨었죠. 요게 다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0. 그래서 t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t가 5가 되고 둘이서 더하면 최종적인 정답은 9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형 3번입니다.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다. 그러면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을 q1번 x, 나머지 3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도 0이 되는 x값 대입해 주게 되면 f 빼기 2 집어넣어주면 3이다.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를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4로 나눴을 때 몫은 q2x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2x 빼기 1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0이 되는 값이 쉽게 잡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처럼 조건을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f의 2x라는 식을 요구하고 있죠. 요 다음에서 이걸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래요. 그렇죠. 그럼 f의 2x부터 일단 먼저 좀 만들어 보시게 되면, f의 2x는 여기서 4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q2에 2x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x를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4x 빼기 1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 4로 묶어주게 되면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요 부분이요. 그러면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은, 그렇죠, 요게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둘의 연관성을 찾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녀석은 흔히 얘기하는 뭐죠? 그렇죠, 문자의 유형이죠. 차수는 2차를 잡아먹는데 식은 하나밖에 주지 못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실제로 계산하라 그러는 게 뭐였냐면, f의 2x를 x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그럼 그거를 이제 인수분해해서 x 더하기 1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야 라고 쓸 수 있고, 몫은 q3x라고 써주고,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하라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 녀석을, 그렇죠, 이제 ax, 요거는 3차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니까 2차 이하가 될 거고, 그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 문제는 못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문제야, 요 녀석. 그렇죠,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곱하기 상수값 a 하고, 문제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 빼기 1이죠. 그 나머지가 여기서 4x 빼기 1에서 이렇게 나와줘서 나머지 rx의 세팅을 우리는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rx를 알기 위해서는 a만 얻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a를 얻기 위한 조건이 보통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잘 보시면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에서, 그렇죠, f의 빼기 2를 만들려면 여기 x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x에 들어가면 요 부분 때문에 또 0이 돼서 이만큼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x에다가, 이 식에다가 x에 빼기 1을 집어넣게 되면 f 빼기 2가
빼기 1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 3a. 그 다음에 빼기 x에는 빼기 1이 들어가는 겁니다. 빼기 5가 돼주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위에서 아까 3이라고 구해놨었죠. 이렇게 3이다. f 빼기 2가. 그러면 a는 3분의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요 a 값 여기다가 3분의 8을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R1이죠. 그래서 R1을 구하시는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게 되면은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그냥 a만 남죠. 그러면 3분의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R에다 1 집어넣으니까 4 빼기 1에서 플러스 3이 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3분의 8에다 3분의 9가 더해지니까 정답은 3분의 17이라고 해서 논술형 3번에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동광고등학교 기출문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